A회사 B노동조합, A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기업별 노조. A회사 B노동조합의 간부를 역임한 갑은 조카 을로부터 A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추천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호의로 A회사의 을에 입사를 추천하였다. 갑의 추천을 받은 A회사는 2012년 3월 신규 채용 과정에서 을을 입사시켰다. 입사 이후 을은 갑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첫 월급을 받아 갑에게 감사의 표시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B노동조합의 대의원 병은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에 A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지인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1,000만 원의 취업 사례금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취업 소개나 알선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갑과 병 모두 A회사의 취업자 선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갑과 병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각각 검토하시오. 로마자 1. 논점의 정리.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중간 착취 배제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107조에 따라 형사처벌되기에 그 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실익이 있다. 이하에서는 1. 근로기준법 제9조의 기본적인 내용과 2.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갑과 병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각각 검토한다. 로마자 2.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중간 착취를 금지하고 있다. 동조를 위반하여 중간 착취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취업 개입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동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직업안정법에 규정된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공급사업과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 등은 중간 착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로마자 3. 판례의 입장.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9조에서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과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구체적 범위가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취업 개입을 약속한 후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도 동조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2.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 1. 기본 개념. 판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이라는 것은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영리성이 없는 경우. 여기서 영리는 개입 또는 중개 행위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직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도 법 위반이 된다. 판례는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3.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 행위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의 입법 취지와 직업안정법 등의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3자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였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 3.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 판례에 따르면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 모집에 관여한 자나 근로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당해 근로자의 취업기간 중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복, 횡령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사안의 적용. 본 사안에서 갑과 병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에 중간 착취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과 병 모두 A회사의 취업자 선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갑의 경우 근로관계의 성립에 개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은 애초부터 조카인 을에 대해 호의로 취업 개입을 하였고 실제 을이 지급한 300만 원도 영리성을 가지기보다는 갑의 어려운 생활에 대한 지원 차원이었다. 그렇다면 영리성을 가지지 않는 갑의 취업 개입은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그에 반해 병은 취업 알선의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기에 영리성이 인정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취업의 개입이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 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비록 지인들에게 구체적인 취업 소개나 알선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2. 중간인으로서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설문에서 갑과 병은 근로관계의 성립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기에 근로계약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따라서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중간인으로서의 이익 취득은 쟁점이 되지 않는다. 3. 법률에 따른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상기한 바와 같이 병해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9조가 금지하고 있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병해 행위가 직업안정법이 허용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업안정법이나 파견법이 허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기 위해 파견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국내 유료 직업 소개를 하기 위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했다는 사정 역시 보이지 않고 설령 등록했다 하더라도 선급금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동조 위반이 동시에 직업안정법 위반이 될 경우 양자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법 가운데 더 중한 규정에 의해 처벌될 것이고 나아가 민법 제75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다. 로마자 5. 결론. 그렇다면 갑의 취업 개입은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이 아니지만 병의 취업 개입은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